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독서, 시니어 책 읽기 모임, 음식, 힐링 푸드 스튜디오, 운동 마라톤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는데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로 구성된 적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독서가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정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식물이 생존을 위해 만드는 물질, 파이토케미컬이 껍질에 응축되어 있으므로 껍질까지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마라톤도 좋은 운동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방송에 나온 정영숙 님이 생각보다 너무 동안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짧은 거리 달리기는 몰라도 마라톤은 무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방송에서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노인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큰 과제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질병치료 초점에서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습관으로 저속노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공감이 되었으며 식물들의 방어 기전과 파이토케미컬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뭐가 좋더라 하는 내용들의 일색인데 여러 시니어들의 각자의 먹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인터뷰한 내용과 마지막으로 음식과 생활에 대해 절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안 좋은 거 하나씩 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저속노화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무리 인터뷰가 좋았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정신건강관리가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었지만 각 사례 간의 연결고리가 약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정신건강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도 시니어 독서 모임이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지만 독서가 인지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사회적 교류가 스트레스 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활동이 치매 예방에 정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함께 소개했었다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품백화점 사고 당시 개국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생 보도 채널 YTN이 지금과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생한 사고 현장 취재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 현장의 내용과 생존자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통해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인 문영애 씨 삶을 소개한 내용이나 1995년 X세대라고 불리는 세대가 사회생활 시작 후 2014년 KT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 후 양조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은 김경찬 씨의 사례 등을 제시한 내용은 YTN의 개국 30주년과의 관계성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국 30주년 특집 프로그램에서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YTN이 30여 년간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저속 노화인 만큼 젊은이보다는 50대 이후 중노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 모임 식습관 개선, 마라톤 모임 역시 그들이 참여하고 인터뷰도 하는 등 적절한 타겟층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제 측면에서나 참여자의 면면에서나 타겟층이 중노년층이라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고 세 가지 코너 역시 중노년층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꼭지는 독서, 식습관 개선, 운동 등 너무 잘 알려진 일반적인 관리 방법이라서 중반 이후에는 다소 관심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저속노화로 이끄는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패턴 등 한두 개에만 집중했어도 끝까지 시청자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 5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는 가원 시니어 도서관 소개가 있었습니다. 시니어 대상 특성화 도서관으로 어른들을 위한 쉼터이자 치유 공간으로 시니어 그림책 코칭과 독서 모임 포스터를 친절하게 보여주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 독서 모임하는 훈훈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노화는 30% 정도의 유전자와 70% 정도의 생활 습관에 영향받는다고 하는데 생활 습관을 잘 만들고 실천하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이번 프로그램은 노화를 늦추고자 실천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여준 적절한 제작이었다고 봅니다.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언급 없이 정신건강, 식습관, 신체활동 세 영역에 딱 한 가지 사례씩만을 소개하고 그나마도 장단점을 두루 소개하지 않는 등 정보성도 재미도 모자랐던 것 같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가정의학과 교수님의 발화에서도 노년 마라톤에 대한 우려가 표현되었는데 그 65세 마라토너의 개인적인 체질이나 특이사항 그리고 시작한 시기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마라톤을 노년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자칫 방송에서 추천하는 듯 비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파이토케미컬 역시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나 신장 및 간 기능 저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전통조리학과 교수의 인터뷰 내용에 분명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을 법한데 혹시 그 부분은 편집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이 슬로우 에이징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 집중한 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한계점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나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고령층의 현실적 문제 등을 함께 다루었더라면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슬로우 에이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공공의료 차원의 접근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국어의 사용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방송은 주제와 관련된 고연령층의 사람들에 대하여 시니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어로 시니어 클럽의 경우 어르신 모임, 어르신 동아리로 국립국어원에서 순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4분 53초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러닝을 선택하는 이라는 해설 부분과 14분 57초에 러닝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해설 부분에서는 러닝이라는 외국어가 사용되었는데 마라톤 클럽의 감독도 달리기로 표현하고 그것의 회원도 달리기라고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설에서 굳이 러닝이라는 외국어를 사용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러닝이 달리기보다 더 객관적이고 품위가 있으며 방송에 적합한 말인지 제작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